소니 토트넘 라커룸 마지막 인사, 손흥민. 결국 로메로에게 완장을 줬다. 리샬리송이 분노를 폭발시키고 토트넘을 떠난다고 선언했다. 올 시즌 토트넘 호스퍼의 최대 수확은 누가 뭐래도 캡틴 손흥민 32. 토트넘 호스퍼이었다.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호스퍼 HQ는 25일 이하 한국 시간 기복이 심했던 토트넘의 2023에서 2024 시즌 최고의 부분과 최악의 부분을 살펴보자 라며 장점 5가지와 단점 3가지를 꼽았다. 매체가 뽑은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손흥민이었다. 매체는 손흥민의 부활, 주장 위고 요리스가 토트넘 커리어를 마쳤고 부주장 해리 케인이 물러났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직전 시즌 부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이 됐다 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손흥민은 2022에서 2023 시즌 스포츠 탈장과 안아골절 수술로 고생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전술로 인해 골대에서 멀어졌다. 그럼에도 리그 10골 6도움, 공식전 14골 6도움을 기록했다. 분명 훌륭한 기록이었으나 손흥민이기에 아쉬움이 남았다. 손흥민도 모두가 아는 소니로 돌아오겠다며 이를 악물었다. 손흥민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그는 좌측면 공격수와 최전방 원톱 역할을 오가며 케인의 빈자리를 메웠고 17골 10도움으로 팀 내 최다 득점과 최다 도움을 책임졌다. 특히 손흥민은 마지막 경기에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까지 완성하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6번째 대기록을 썼다. 앞서 웨인 루니, 모하메드 살라 이상 5회,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파드 이상 4회, 디디에 드록바 3회가 해당 기록을 세웠다. 호스퍼 HQ는 손흥민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2022에서 2023 시즌 10골 16도움, 빅찬스 생성 8회를 기록했다. 이번 시즌엔 17골 10도움에 빅찬스를 20회나 만들었다. 심지어 한 경기를 덜 뛰고 말이다 라며 박수를 보냈다. 이어 매체는 손흥민은 발걸음의 주장이라는 추가적인 책임을 더하면서 다시 경기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토트넘에서 활약은 시즌 중반 한국 대표팀 차출로 인해 중단됐고 비록 그 이후엔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여전히 꽤 공격 코인을 잘 생산했다 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의 활약이 없었다면 토트넘의 5위 수성도 불가능했다. 그는 토트넘 역사상 최초의 비유럽 국적 주장으로 활약하며 경기장 안팎에서 팀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국제축구연맹사나 국제스포츠연구센터 축구연구소 선정 전 세계에서 수비 가담을 가장 많이 하는 공격수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성실히 전방 압박을 이끌기도 했다. 손흥민 외에는 새로 합류한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 부활의 신호탄을 쏜 히샬리송, 페드로 포로의 맹활약, 5위 마무리가 토트넘의 수확으로 꼽혔다. 비카리오는 PL에 입성하자마자 선방쇼를 펼치며 눈도장을 찍었고 히샬리송도 11골 4도움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포로도 포백 체제에 완벽히 적응하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토트넘은 5위로 시즌을 마치면서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따냈다. 호스퍼 HQ는 5위는 여전히 존중받아 마땅한 결과다. 토트넘은 개막 하루 전에 최고의 선수와 역대 득점 1위, 케인을 잃었고 대체 공격수도 영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위표를 3계단이나 끌어올렸다. 시즌 중반엔 손흥민과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가 대표팀에 차출되기도 했다.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라며 기대를 걸었다. 물론 어두운 부분도 있었다. 매체는 비수마의 부진과 시즌 막판 연패, 많은 실점을 토트넘의 그림자로 뽑았다. 토트넘은 시즌 초반 10경기 무패를 달리며 선두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갈수록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가 파회당하며 흔들렸고 마지막 7경기에서 5패를 기록하며 4위 싸움에서 밀려났다. 또한 38경기 61실점으로 수비 안정화라는 숙제도 남겼다. 한편 지난주 귀국한 손흥민은 곧 한국 대표팀에 합류해 6월 A매치를 치른다. 한 시즌을 마친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토트넘에서 처음으로 주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한 시즌을 끝내고 왔다.
부족한 모습도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옆에서 도와준 스태프, 동료 선수들, 항상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어려운 순간을 배우면서 넘길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내년에는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매번 행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인사를 남겼다. 2. 34경기 31골 관여, 벨기에산 폭격기, 토트넘 합류하면 손흥민과 시너지 기대. 이번 여름 최전방 공격수를 노리는 토트넘이 벨기에산 폭격기에 관심을 보내고 있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27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수많은 톱 스트라이커와 연결됐지만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로이스 오펜다 24 라이프치히를 최종 영입 후보에 올렸다고 전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로 첫 시즌을 보낸 토트넘은 올여름 최전방 공격수 영입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두고 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떠난 해리 케인 30일 바이에른 뮌헨 위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한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32과 히샬리송 27을 번갈아 최전방에 내세웠다. 손흥민은 17골 10도움, 히샬리송은 12골 4도움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큰 공격진이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무엇보다 손흥민이 나쁘지 않았지만 왼쪽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상대적으로 히샬리송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케인 대체자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이었다. 토트넘은 아이반 토니 28, 브렌트포드를 비롯해 베냐민 세슈코, 라이프치히, 산티아고 히메네스 23, 페예노르트 등을 영입 후보로 두고 있다. 다들 정통 9번 공격수로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에서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지녔다. 그런데 오펜다가 토트넘 영입 리스트에 올랐다. 오펜다는 177cm 위키로 다소 작지만 탄탄한 체격을 갖춰 중앙 공격수는 물론 측면 윙어로도 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상대 수비수를 등지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플레이는 물론 빠른 스피드를 활용, 상대 수비진까지 뚫을 수 있다는 점이 오펜다의 장점이다. 양발을 사용하는 만큼 손흥민과 스위칭도 가능하고 직접 내려 서공 연계에 참여하기도 한다. 헤더 능력도 상당하다. 오펜다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34경기에서 24골 7도움을 올렸다. 31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골을 터뜨리는 등 총 45경기에서 28골 7도움을 기록했다. 벨기에 국가대표인 오펜다는 클럽 브리에, 비테세, 네덜란드, RC 랑스, 프랑스를 거쳐 2023년 여름부터 라이프치히에서 뛰었다. 2028년 여름까지 라이프치히와 계약을 맺은 만큼 이적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펜다는 토트넘뿐 아니라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등도 노리는 자원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이 노리고 있는 히샬리송을 팔 경우 영입 자금 마련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영입하다면 더없이 좋은 삼각편대를 마련할 수 있다. 스스로 마무리도 가능하지만 동료에게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좋은 시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손흥민의 장기적인 대체자가 될 수도 있다. 오펜다의 몸값은 6천만 유로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연 이적에 직접 관여하는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오펜다 영입에 얼마나 베팅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3. 클롭은 떠났는데 과르디올라까지 맨시티와 작별하면 독주체제 붕괴로 EPL 우승저로의 기회 잡는 아스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와 결별하면 아스널에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의 기회가 올까? 2008-09 시즌 FC 바르셀로나에서 6관왕을 달성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던 과르디올라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을 거쳐 2016년 7월 맨시티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처음에 잉글랜드 무대에서 고전했다.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첫 시즌이었던 2016-17 시즌 리그 4위로 시즌을 마쳤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6강에서 AS 모나코에 밀려 탈락했다. EPL에서 적응기를 거친 과르디올라 감독은 다음 시즌부터 자신의 능력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맨시티는 2017-18 시즌 EPL, FA컵, 리그컵 등을 모두 제패하며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했다. 이는 맨시티 역사상 처음이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시티에서 EPL 우승을 6차례 이뤄냈다. 지난 시즌 과르디올라 감독은 EPL, FA컵, 우에파 챔피언스리그를 석권하며 구단 역사상 최초의 트래블을 이뤄냈다. 2020-21 시즌부터 2023-24 시즌까지는 전무후무한 EPL 4연패를 이룩하기도 했다. 맨시티를 EPL 최강의 구단으로 만든 과르디올라 감독은 다음 시즌을 끝으로 맨시티를 떠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잭 고언 기자는 27일 한국 시간 과르디올라 감독은 내년 여름에 맨시티에서의 전례 없는 독주 체제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라고 보도했다. 데일리 메일에 의하면 2025년 6월 맨시티와 계약이 만료되는 과르디올라 감독은 보드진에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점점 이별로 기울고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고민의 시간을 줄 예정이다. 과르디올라 감독과 맨시티의 이별이 현실화될 경우 웃을 수 있는 구단이 있다. 바로 아스널이다. 아스널은 아르센 벵거 감독 체제에서 2003-04 시즌 무패 우승을 달성한 이후 20년 넘게 EPL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아스널은 벵거 감독 말기에 중상위권을 다투는 구단으로 전락했다. 벵거 감독이 떠나고 우나이 에메리 감독 부임 후에도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스널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선두 경쟁을 하는 구단으로 변모했다.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도 부침을 겪었던 아스널은 지난 시즌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했다. 아스널은 리그 중반까지 선두를 질주했지만 막판에 맨시티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아스널은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였다. 아스널은 EPL 우승 트로피를 두고 마지막까지 맨시티와 접전을 펼쳤다. 아스널은 최종전에서 에버턴을 2에서 1로 제압했지만 맨시티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3에서 1로 승리하면서 또 다시 2위에 그쳤다. 아스널과 맨시티의 격차는 단 2점이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대항마였던 위르겐 클롭 감독도 리버풀과 작별을 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르디올라 감독까지 떠나면 아스널의 EPL 우승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진다. 과르디올라와 맨시티의 이별이 확정된다면 아스널이 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할 일이다.